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코 쉬운 수능은 아닐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48일 남은 올해 수능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더라도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는 건데 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진 않을지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 올해 수능은 쉬워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물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니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으로 따질 수 없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입니다. 결국 초고난도 문제만 없앴을 뿐 기존에 발표한 수능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정수능 논란으로 인해 확대된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변별력을 유지하려면 그 아래 수준의 고난도 문제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 자칫 한두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이 정폭될 수 있다. 취지는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가 수능에 출제될 문제라는 정부 인식에 대해선 이견도 있습니다. 수능 시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교과서 밖의 내용이라도 배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출제 기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EBS 교재에 없는 지문들도 그 성취 기준에 맞는다면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면은 그 지문을 쓰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성기선정 교육과정 평가원장은 수십 년 동안 수능 문제를 출제하며 자료를 축적해온 평가원의 전문성을 전면 부정할 경우 논란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보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됩니다. 건보 먹튀, 건보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내면 우리 국민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가족도 피부양자로 똑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점을 노리고 외국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한 뒤 돌려보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 외국인은 입국 직후 사위의 피부양자로 가입한 뒤 2주 동안 간질환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에서 9천만 원이 지급됐고요. 또 입국 후 넉 달 동안 협심증으로 진료받고 치료가 끝나자 곧바로 돌아가 공단이 2,600만 원을 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사례만 놓고 건강보험이 외국인에게 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통계인 2021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1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병원비로 받아간 건 1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5,200억 원의 흑자를 낸 겁니다. 다만 이 중에 중국인은 상황이 다른데요. 같은 해 중국인들을 상대로 건강보험은 109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3년 전과 비교하면 1,500억 원에 달했던 적자 규모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국내 모든 외국인에게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적자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중국인을 따로 언급했는데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며 우리도 중국인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상호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높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의료보험에 외국인은 물론 중국인에게도 피부양자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출신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중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도 전 세계 모든 나라별로 다른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출의 규모를 가지고 상호주의를 따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상호주의가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가 된다고 하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외국인은 2.5%, 외국인에 대한 지출은 1.4% 수준입니다.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고 그래서 중국인 등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최근 한 지역 축제에서 한 상인이 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팔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반응이 잇따를 정도로 이 지역 축제들의 바가지 요금은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물론 바가지를 씌운 상인의 잘못이 크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도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영양 산나물 축제장. 이곳에 마련된 야시장에서 한 상인이 TV 프로그램 출연진에게 1.5kg의 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팔았습니다. 바가지 가격에 비난은 상인뿐 아니라 지역 전체로 쏟아졌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앞으로 이제 고추나 영양의 주산지 고추인데 고추 판매도 이제 시작하기 한 2달 정도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그때의 영양군의 이미지가 또 어떻게 될지. 해당 상인은 자릿세를 주고 축제에 온 외부 상인이었는데 코로나로 먹고 살기 어려워 그랬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축제 노점상들은 해당 상인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너무 비싼 자릿세 탓도 크다고 말합니다. 100, 200을 주고 들어가서 그 돈을 빼려면 그렇게 한다. 해당 상인이 낸 자릿세는 얼마일까? 당초 공간을 내준 상인회가 정한 자릿값은 2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상인은 장사가 덜 되지요. 그 잘해보면. 그 하루에 5만 원이니까 4일 했으니까 한 건 20만 원씩이지 뭐. 그런데 실제 상인이 낸 자릿세는 9배나 많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축제 공간을 돈 주고 산 뒤 외부 상인들에게 파는 브로커들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야시장 천막, 전기료, 공연단 섭외 등 야시장 운영 비용과 수수료까지 더해 중개료를 뗀다는 겁니다. 500이다. 이래 되면 잘못하면 코털이 하는 사람이 1,500까지 올라가는 거야. 중간에 다 붙여먹으니까. 축제 자릿세에 대한 기준이나 폭리를 단속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점상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는 정보를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 규모가 큰 축제에선 지역 상인회가 직접 자릿세를 받거나 경매에 붙이는 경우가 있지만 인기 축제일 경우 자릿세가 이미 수백, 수천만 원 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벌어놓고 먹고 살다 보면 한 군데 깨지면 한 군데 내키고. 전문가들은 한 상인의 바가지 상훈이 곧 지역 축제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자릿세를 정하기 위한 지자체와 상인 간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300억 원 넘는 돈을 물어주라는 국제분쟁기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불법적으로 돕는 바람에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론스타에 이어 또다시 외국 투기 자본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 건데 법무부는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우리 정부에게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5,358만 달러, 약 69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엘리엇의 소송 비용 372억 원과 지난 8년간의 이자까지 더하면 총 지급액은 1,300억 원을 넘게 됩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3대 주주였던 엘리엇은 주주인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합병은 성사됐고 삼성은 이재용 회장으로 경영권 승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삼성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하며 위법하게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5년여 만에 그 판정이 나온 겁니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 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엘리엇은 최고위층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한 최초의 분쟁 사례라며 성공적인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엘리엇은 1조 원 가까이 요구했지만 청구액의 7%만 받아들여졌다며 우리 정부의 93% 승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쟁송 절차 다 끝난 상황이었고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요.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 시절 밝혀냈던 일이라며 이의를 신청해도 소송 비용이나 이자만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